안녕하세요. 저는 장철수라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마음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남한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이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제게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갈등과 아픔,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북을 결심한 날, 저는 북한에서 중년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가족들과 함께 농사짓고 학교에 다니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굶주림과 억압이 일상화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탈북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어머니와 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배급이 끊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어린 누이도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가족을 데리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국경을 넘던 그날 밤, 탈출을 계획한 날 밤 우리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국경을 넘기까지의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탈출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경비병들에게 들키고 말았고 어머니와 누이는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남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그 순간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까지 붙잡히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지만 동시에 가장 큰 후회를 남기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한에서의 삶과 자책. 남한에 도착한 후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결코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누이를 북한에 두고 온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루하루 그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남한에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왜 나는 그때 가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남한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언어, 문화,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가족과의 이별이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자유와 안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탈북민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도 가족에 대한 상실감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이가 남한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이가 살아서 그것도 남한까지 와주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그녀를 만나러 달려갔지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누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날 밤 나를 두고 혼자 도망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이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이었고 우리 사이는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날 왜 우리를 두고 혼자 갔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생존 본능이 나를 지배했지만 그것이 누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 침묵은 저에게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갈등과 오해의 시간. 그 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이는 남한에서의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날 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여전히 나를 괴롭혔습니다. 누이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이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때 우리 모두 힘들었잖아. 오빠도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걸 나도 알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이가 나를 이해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화해의 순간,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이는 나의 고통을 이해했고, 나 또한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 시작했고, 과거의 잘못을 탓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북한에 두고 온 아픔이 우리 사이에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여기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이제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자. 누이의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한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고통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깨달음.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오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남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누이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그 기적을 소중히 여겨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